이제 정신 차려보니까 1분기 어닝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당장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도 이제 6일로 앞두고 있는데요. 과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이번 어닝 시즌 또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고 어떤 스탠스를 갖춰야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항영의 따기고에 앞서서 우리가 한번 선수를 쳐보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영업이익이 여전히 한 14조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쵸. 좀 전망을 해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게 한 14조 한 6천억 정도 전후가 될 거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뭐 직전 분기 15조 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시장에서는 그것보다 오히려 4분기 연속 어쨌든 14조 원 영업이익을 이상을 달성했다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도체 사업부가 전체 영업이익의 한 70%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IM 사업부에 대해서 약간 설왕설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뭐 그래도 선방을 하지 않았겠느냐, 3조 원 내외의 영업이익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이 이제 S9의 효과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다만 S9이 출시된 거는 좀 시간이 조금 뒷부분에 좀 있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S8이라든지 노트 이러한 부분들의 효과가 더 큰지 여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이제 15조 원 돌파를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OLED 사업부 이 부분이 이제 애플의 아이폰 X가 거의 뭐 조금 시장에서 봤을 때는 흥행이 참패하는 수준을 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1분기 수익이 좀 많이 갉아먹는 역할을 좀 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도 이 정도면 잘 하지 않았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주가가 최근에 좀 꺾였던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하락했다기보다는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수입을 좀 늘리겠다라는 이슈들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지 않겠냐 우려감들이 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보다 약간 대외 변수에 의해서 주가의 변동성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적도 실적이지만 반도체 부분에 또 영향력이 계속 크게 나타나고 있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대내외적인 이슈들과 뉴스들도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얘기할 때는 뭐 이번에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아무래도 액면 분할 직전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 기대감들이 높습니다. 수급 논리로만 봤을 때도 뭐 2배는 뜰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그래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디가 포인트고 많은 분들이 계속 나도 그러면 액면 분할 전에 한번 살까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액면 분할이 월말 정도에 이제 진행을 할 것이고 지금 주가 자체가 약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주가 조정 그 관리에 좀 들어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한 250만 원 내외에서 저는 이제 주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왜냐면 딱 이제 액면 분할 250만 정도 돼야지 5만 원으로 이제 액면 분할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맞출 거라 생각 좀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때문에 또 법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그 액면 분할을 하기 전 이런 식의 주식 거래 정지 기간이 상당히 길었었는데 3거래일 정도로 좀 완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액면 거래 정지로 인해서 어떤 주가 영향은 전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액면 분할 전에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엄밀히 따지면은 삼성전자가 좋아서 안 좋아서 안 샀다기보다는 비싸서 못 샀던 분들이 좀 많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도 뭐 240만 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기에는 부담스럽다면 오히려 저는 액면 분할하고 나서 모든 것들이 다 좀 확인이 되고 나서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현재 가격 수준에서 좀 본다라면은 저는 좀 뭐 오늘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삼성전자는 220만 원 정도가 하단 정도로 잡고 있고요. 상단은 한 270만 원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일단 트레이딩 전략은 전 유효하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오늘 내일 중으로 뭐 해서 뭐 240만 원 이하로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면은 한 번 정도는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 관점이 좋다 생각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매수한다 그러면 조금은 더 좀 보고 나서 대응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닝 시즌에 문을 여는 기업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삼성전자 얘기를 처음으로 해봤는데요. 1분기 어닝 시즌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좀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솔직히 어닝 시즌 1분기 그 IT,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를 빼고 나서 본다라면은 썩
그렇게 막 좋게 평가하는 부분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LG 전자까지. 네, 그러니까 뭐 IT 쪽만, 그러니까 LG전자 포함해서 본다라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뭐 아주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현재 어닝 시즌에 대해서 어떤 그 전보다는 좀 분위기가 좀 차갑게 좀 식어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이제 뭐 어저께도 미국 증시가 좀 큰 폭의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만은. 어닝 시즌 이 모멘텀보다 이것을 좀 상쇄시키는 큰 이벤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중심 필두로 해서 글로벌 국가들의 무역 분쟁 이슈. 또 반면에 또 그것을 또 약간의 바람막이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정학 리스크 감소, 또 그동안 좀 시장을 좀 억압을 했었던, 장기간 억압을 했었던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이러한 부분들이 또 우리나라는 또 긍정적으로 호재성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어닝 시즌도 뭐 본격적으로는 한 4월 한 말 정도부터 이제 기업들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약간 개별 장세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 시장 분위기를 본다라면은 결국엔 무역 분쟁 이슈하고 나머지 국내 뭐 지정학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 이슈 자체가 어느 쪽이 좀 더 무게감을 더 줄 것이냐. 또 지방선거도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이슈도 4월 중순부터는 또 증시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추를 가느냐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전처럼 단순하게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대부분의 회사는 아니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실적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이 높게 나왔을 때는 어떤 기업이 발표를 하면서 관련된 섹터가 같이 움직였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대외 변수나 내적인 변수에 의해 가지고의 변동성이 좀 더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례를 봤을 때 이제 미국 무역 분쟁과 그리고 다른 호재들이 나타났을 때 아무래도 무역 전쟁이 다 그것을 눌러버리는 양세이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남북 관계랄지 또 긍정적인 뉴스들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뉴스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좀 어떻게 작용을 할지도 시장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일수록 종목별 대응 전략이 더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1분기 어닝 시즌에서 앞에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뭐 기술주, IT 제외하고는 글쎄 뭐 그렇게 뚜렷한 모습이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해주셨지만 그래도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군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뭐 그래도 시장 자체가 뭐 빠진다 해서 모든 종목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뭐 현재 관점에서 투자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어닝에 시즌 포커스를 맞춘다 그러면은 IT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는 것이 정유화학 섹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유화학주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정유주나 화학주나 봤을 때 의외로 정유주 쪽이 조금 더 무게감을 좀 더 줄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정유주 쪽에 보신다라면은 뭐 여러 가지 좋은 회사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최근에 뭐 전기 마진이라든지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긍정의 이슈가 나오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그래도 좀 더 선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어닝 시즌 쪽이 아니라 좀 내적인 변수, 외적인 변수 쪽에 본다라면은 또 결국엔 중국 소비주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어저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어저께 같은 급등세가 계속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완만한 상태가 좀 더 이어진다라면은 저는 뭐 SM이라든지 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환율적인 부분들이 어쨌든 워낙 강세가 여전히 1분기에도 이어졌던 걸 본다라면은 뭐 중국 소비주라고 같이 묶을 수가 있는 뭐 대한항공, 항공주들 중에서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실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어닝 시즌을 앞두고 또 SK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이 다시 한번 거론이 됐고요. 또 최근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는 LG생활건강 그리고 SM 여기에 대한항공까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저희들도 관심 있게 이 종목들에 대한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4월 첫째 주에 대한 시장 전략 어닝 시즌 또 앞두고 있기도 하고 워낙 무역 전쟁 얘기나 변동성이 크고 또 앞에서도 환율도 겪었었는데
워낙 좀 어려운 점들이 많네요.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조정 장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를 좀 더 하셔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초에 만약에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00포인트가 어떻게 좀 지지선을 좀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2,400포인트가 지지가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2,500포인트까지, 그러니까 한 번대로 상단은 2,500, 하단은 2,400 전후로 해서의 박스권 매매 전략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조금 문제죠.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는 한 150포인트 내외지만 지수 자체가 2,400포인트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겠, 그게 체감이 적은데 코스닥은 한 900포인트에서 800포인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높은 변동성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 주에도 발생이 된다라면은 쉽진 않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시다가 잘못하면 손실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매매하실 때는 리스크 관리를 좀 충실하시는 게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는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해서 수익을 크게 내겠다라는 전략이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만약에 경기 민감주들이 만약에 이번 주 초에 좀 하락이 크게 나온다 그러면 일정 부분 가격적 메리트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투자의 팁으로 활용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대응 전략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